계속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쌍가루 4번 용도 변경. 방금 했던 우리 29개의 건축물 용도가 있는데 29개를 전부 다 외워야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서로 연결한 거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용도가 변경할 때에 어떤 건 허가고 어떤 건 신고고 어떤 것들은 허가 신고도 아닌 변경만 하고 또 어떤 것은 아예 변경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29개 건축물 용도를 좀 비스무리한 것끼리 나누어가지고 몇 개? 9개로 나누었습니다. 파란 것이 9개고요.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29개입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 같이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뭐죠? 자동차 관련 시설권, 그 다음에 산업등, 그 다음에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시설, 교육 및 복지, 근린생활시설, 주거업무시설, 그 밖에 기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다 같이 먹고 자, 다 같이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한 번 더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설군 자체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쉽지 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열이면 거의 10번 전부 다 9.9%는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할 것이 뭐냐? 여기다 문부터 문. 왜? 내 이름에 문자가 있다. 그럼 문부터 문. 시작도 문부터 시작한다. 이거는요 연상법으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일단은 자 따라합시다. 문종관. 따라해. 문종관. 성은 문시오, 이름은 종관이라. 문종관. 직업이 뭐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따라합시다. 술상 맨날 술 먹어. 위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 위가 빵꾸 났어요. 이 빵꾸 아시겠죠? 문종관이 어디가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서. 배가 너무 아파. 빵꾸 나가지고. 병원 가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네. 만만한 게 누굽니까? 사랑하는 와이프야. 와이프야 같이 가자. 와이프 이름이 뭐냐? 따라합니다. 판운수. 판운수. 성은 판시, 이름은 운숙이라. 운수가 나랑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즉 이종 근생 중에서 뭡니까? 다중생활실만 같이 가자. 어디 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자. 의대 교수 노교수가 최고더라. 누구요? 의대 교수 노교수가 최고야. 됐죠? 야. 다 했잖아 벌써. 그죠? 누가? 문종관이. 어디가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서. 누구랑? 판운승이랑 다 같이. 누구 생각했어요? 의대 교수 노교수. 왜? 이 사람이 최고야. 됐지, 이거야. 그런데 시험장가는 기억이 안 나. 세브란스 병원만 기억나고. 그게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거는 나는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요것만 일단 해놓으면은요, 거의 70~80%가 여기에서 거의 나옵니다. 자, 나오기 때문에 먼저 다른 것들. 자, 근리는 당연히 1종 있고 뭐 있었죠? 2종 있죠. 주거 업무니까 주거에는 단독과 공동이 있죠. 그래서 단독, 공동, 업무까지. 이게 주거 업무인데 여기 교정 및 군사가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나 왜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있어. 여기 군사. 자, 다 빼고 기타에 뭐라고요? 동식물이 하나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요
맨 위에 자동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 전기통신, 전기니까 발전, 발자. 통신이니까 방송통신이요, 발방. 그리고 산업 등인데요는 산업시설군이에요, 산업시설군. 산업은 3개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요. 자, 창고에 재워놓고 누가 생각해요? 운수, 차가 와, 차가. 여기까지가 산업인데 나머지 뭐 묘지 관련, 자원순환 등등이 조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산업 등 해가지고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례식장, 묘지 관련 아시겠죠? 이런 것들 여기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용도 변경이 자 순서가 이걸 분명히 외워야지만 풀 수가 없다. 왜? 용도 변경이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은 뭡니까? 반드시 허가받고 내려가는 용도 변경은 뭡니까? 얘는 신고한다, 신고. 같은 시설관에서 왔다 갔다 501호에서 502호 강의실을 옮기는 거예요. 저 방 갔다 이 방 갔다. 얘는 뭐예요? 변경한다. 근데 같은 방에서 움직이는 것은 변경을 안 한다.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강의실이 옆이야. 이따 가져가고. 그러면 분명히 강의실이 변경되었다고 공지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할 때는 뭐, 그죠? 내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잖아. 그런 것들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뭐 야영장에서 위락한다. 이건 뭐야? 옮긴다. 이거는 허가. 뭐 관광에서 순대 간다. 신고. 단독에서 공동 간다. 이거 뭐야? 변경. 물어볼게요. 자, 다가구에서 연립으로 변경. 뭡니까? 다가구에서 연립으로 변경. 단독에서 공동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다세대에서 연립으로 변경.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똑같이 공동에서 공동이니까. 공간에서 다가구. 단독에서 단독.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리고 1종에서 2종은 일반적으로 변경이 맞지만 1종과 2종 근생끼리는 요거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경이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안 하고 1, 2종끼리의 변경은 변경하지 않는다. 나머지 올라간다, 허가, 내려간다, 신고, 옆으로 간다, 변경. 2개만 변경은 안 한다. 그래서 시험 낼 때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모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 풀 때 요 문제 있어요. 있을 때. 그것도 요거 지워버려야지. 자, 책 봐요. 그래서 가로 2번 보니까 박스 안에 허가 올라가는 거, 신고 내려가는 것. 3번 줄 거예요. 거기.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한다. 파란 거. 뭡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변경. 다음에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할 필요가 없다. 1번 같은 용도. 이거죠? 단독에서 단독, 공동에서 공동 이런 것들입니다. 2번은 뭐냐? 1종 근생과 2종 근생끼리의 변경은 마찬가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4번 준용. 1번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올라가는 건 허가, 내려가는 신고. 허가든 신고든 용도 변경하는 면적 바합이 100 이상이면 반드시 밑에 사용 승인을 받아라. 건축법은 사용 승인. 국토법, 개발법은 준공 검사 같고요. 정비법은 준공 인가라 그러고,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허가든 신고든 용도 변경 면적이 100 이상이면 반드시 뭐라고요? 사용 승인을 받아라. 2번 허가만. 밑에 허가만.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변경 면적이 얘는 바합이 얼마 이상? 500 이상이면 물론 당연히 사용 승인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마지막 줄 반드시 누가? 건축사가 설계해.
해라. 그 얘기죠.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3번 적용 대상 지역. 자, 요거는 건축법을 적용 대상 그 얘기인데 1번은 뭐냐? 전부 요걸 좀 쉽게 풀이하면 요겁니다. 건축법을 하나의 법률이라도 놓치지 말고 100% 건축법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반대죠, 반대. 자,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무조건 100% 전부 적용을 받는다. 어디에서 건물 지을 때? 첫 번째, 어디에서? 도시 지역 안에 건물 지을 때. 즉 뭡니까? 주, 상, 공, 녹일 때. 두 번째, 도시외. 뭐죠? 도시외는 관농자. 하지만 도시외 관농자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만.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만. 세 번째, 동 안에서, 읍 안에서. 그죠? 예. 동 안에서, 읍 안에서. 하지만 동읍이 만약 섬이다. 몇 명? 500명 이상일 때. 건축법 100% 적용. 그러면 얘는 뭐냐? 반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시 않는다. 한마디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도시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동업지역이 아닌 지역, 섬인 경우는 500명 미만인 지역. 반대. 이때 적용치 아니하는 법률이 몇 개입니까? 6개. 그게 쌍가로 2번 오른쪽. 요거 6가지. 대, 도, 건, 방, 대. 요거예요. 다 같이 대도건 건방대. 대도건 건방대. 다시 한번 시작. 대도건 건방대. 한 번 더 시작. 대도건 건방대. 자, 대가 뭡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한 번 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문화를 제한. 요겁니다. 요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 지역적으로 요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5개 지문 중에 끄집어 와가지고 딱 내는 겁니다. 만약에 대지문화를 제한은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그 법률에 해당한다. 그럼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뭐 섬인 경우 동 안에서 500명 미만인 경우. 그죠? 뭐 6개 중에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적용을 한다. 그럼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맞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특례는 적용 완화인데요. 완화 요청. 그러면 적용은 100% 받는데 좀 완화해달라. 누가 줄 거예요? 건축주가 또는 설계자가, 공사 시공자가, 공사 감리자가 이 네 놈을 합쳐서 뭐라 불러요? 건축 관계자. 시작. 건축 관계자. 이 건축 관계자가 누구한테 밑에 바로 이 법의 기준을 허가권자에게 완화해 달라고 만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가로 2번 심의 거쳐서 완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려준다. 통지한다. 그 대상이 우리 페이지로 한 페이지 있어요. 대통령령에. 그래서 이걸 뺐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뺀 겁니다. 자, 그래서 넘기세요. 건축위원회는 나중에 요약집에 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요약집 나올 때 한 번은 체크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건축물의 건축이죠. 우리가 이제 건물 지을 때 대형 건축물은
내가 원룸 짓고 싶어요. 이런 개인 건축물이야. 자기들이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수십억 하는 뭐 백화점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 지역도 또 좋은 지역이죠.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덜컹 하다가 허가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백화점 들어온다. 마트 들어온다. 그럴 때 여기다 만약에 그걸 내가 건축하게 되면 허가 나와 안 나와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사전에 결정해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전 결정. 사전에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허가 안 나와 그러면 다음 얘기 못하니까 사전 결정은 허가가 나온다고 사전에 결정을 했다 그 말이죠. 이때 바로 이는 허가 대상 건축물만 해당돼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가 그러한 건축행위 할 때에 허가 신청하게 되면 내가 허가해 주겠다라고 사전에 약속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몇 년 내에 몇 년? 2년 내에 뭐합니까? 건축 허가를 뭐 한다고요? 신청이래. 그렇죠? 만약에 2년 내 안 하면은 얘는 뭡니까?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이죠. 없었던 걸로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자, 1번 신청 대상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마지막 줄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1번과 2번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럴 때 가로 2번 사전 결정 신청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밑에 교통 영향 평가서를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하세요. 시험에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있다. 상가림은 절차 1번 사전 협의.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 동그라미 하세요. 현재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에요, 면적. 왜냐면 이것도 건축 면적이라고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 X.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니까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부 장관, 지방 환경관세장과 협의해라. 거기서 핵심 포인트, 국장과 협의해라. X. 국장과 협의 X. (2번) 신청받으면 입지, 건축물 규모 등등을 줄 겁니다. 사전 결정한 후에 신청자에게 알린다, 통지한다.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이죠. 뭐 일간 신문이나 뭐 공보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3번 사전 결정이 나오면 4가지 법률은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 1번 개발행위, 2번 산지전용, 3번 농지전용, 4번에 하천점용입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내가 좀 외우기 편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개농산하. 올해는 자꾸 개자가 나오네, 그죠? 개농산하. 당연히 가끔 나올 때 도로 점령허가 아니에요. 하천 점령허가 맞지만 도로 점령허가는 아닙니다. 사도 개설허가도 아니에요. 당연히 건축허가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그냥 개농산하 요거 외에 어떤 것들이 인허가 의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고요. 그러면 들어봐요. 모든 법률이, 모든 내용이 인허가 의제가 나오면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받지마. 그 얘기잖아요. 이럴 때 동시에 등장하는 게 뭐죠?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기관장과 협의라가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러면 얼마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라. 얼마? 15일.
건축법은 무조건 싸그리, 몽땅, 깡그리 전부 다 15일이에요, 15일. 아시겠죠? 국토법 20일 이내, 개발법 20일 이내, 정비법 30일 이내, 건축법 전부 15일 이내, 주택법 20일 이내. 괜히 했나? 자, 15일입니다. 실효 2년, 요거죠? 2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자, 해서 신청. 이럴 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나오죠, 그죠? 먼저 밑에. 바로 원칙 1.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특시, 특도는요, 항상 나오지만은요, 누구한테 보고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그런 거 안 나와요. 특시, 특도는요, 무조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시, 군, 구에 대해서만 언급되겠죠. 여기서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특광이 한다.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은 특광이 한다. 그럼 특광이 한다는 얘기는 원래 누가 하는 건데? 구청장이. 그죠? 금천구청장이 허가해 주는 게 원칙인데 대형 건축물은 누가 한다고요? 서울시장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대형 건축물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얘기입니다. 두 번째, 30%, 즉 10분의 3 이상 증축했는데 증축하기 전에는 21층이 아니에요. 연면적 10만이 아닌데 증축한 결과가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한다고요? 특광이 허가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 빠짐이 있었죠. 여기 뭐요? 공장은 아니에요. 그냥 공장은 층수 관계없이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누가 한다? 구청장이 한다. 공장은. 또 있어요. 뭐요? 창고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심의 거치 이름을 나오지만 일단 보지 마세요. 일단 나온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올지라도 일단 요거 두 가지만 건축의 심의 거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봐도 돼요. 공장 창고는 층수와 면적 관계없이 뭐라고요? 그냥 구청장이 허가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됐고요. 방금 남아있는 요 시하고 군만 남아있다. 시하고 군만. 자, 광명시다. 그죠? 경기도에 시군 많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도 안에 있는 시하고 군은요, 100% 본인이 허가합니다. 광명시 안에서는요, 광명시장이 100% 허가됩니다. 단, 경기지사에, 도지사에 승인을 받냐, 안 받냐, 그 차이에요. 그렇죠? 승인을 받고 허가하냐, 승인 없이 허가하는가. 요거죠. 도지사에 뭐라고요? 승인을 받는다. 즉, 사전에 승인 받는다가, 자, 앞을 봐요. 책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책 안 보고 정리합니다. 쌍가루 2번이에요. 자, 저리 봐요. 이것이 첫 번째, 여기에 1번과 2번입니다. 그죠? 1번, 2번. 1번과 2번이 특광에 있으면 특광이 하지만, 1번과 2번이 도에 있으면은 시장 군수가 허가하지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 얘기죠. 쓸게 그대로 1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그죠? 증축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요. 창고, 공장 창고. 그러면 아무리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일지라도 공장은 승인받지 않는다. 그 뜻이죠, 여기서는. 예. 또, 창고도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왜냐면 시험에요. 깊게 안 나와요. 공장자가 창고자를 집어넣어서 설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요것만 있는 거 아니다. 명색이 시, 군이면 도 안에 경치 좋은 데 많잖아요. 전 요 강의할 때마다 열받는 게 있어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 자, 네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특히 수, 요겁니다. 여러분 내보세요. 계곡에 식당 전부 지 건지 알아. 그죠? 판때기에다 갖다 놓고. 그죠? 20만 원짜리 먹어야 빨리 산 거. 그렇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게 해. 참나 아이러네. 그거 알면서 그걸 놀러 왜 가냐고 안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왜? 자연환경, 수질보를 위해서. 자, 몇 층 이상? 일단은 3층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3층 이상이거나 3층이 안 돼. 2층밖에 안 돼. 그럼 그때 연면적이야. 얼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 5가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자수 3,011 위숙.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시작! 자수 3,011 위숙. 시작! 자수 3,011 위숙. 한 번 더 시작! 자수 3,011 위숙. 그리고 주거와 교육은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진짜 우리 주부들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민감하잖아요. 자녀 교육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층수와 면적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대신에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이 두 가지는 나머지 말고 위락 숙박은 무조건 층수, 면적 관계없이 뭐라고요? 무조건 승인받는다. 그런데 조건,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여기 3번하고 4번은요, 요 말이 빠지면 틀려요. 반드시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공고한 그 구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여기 안에서 허가할 때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자수 3,011 위숙하려면은 주교 위숙하려면은 나한테 와서 승인받고 해라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 지역을 지정해서 알려줘요. 근데 지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수 3,011 위숙, 주교 위숙 승인받지 않습니다. 요 말이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책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에 건축 허가 절차인데 1번, 2번 읽어주시고요. 3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당연하죠. 건물 짓고 싶다 그러면 땅 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허가 받고 싶어요? 그러면 땅 사요. 소유권을 확보해라.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말고 확보하기 전이라도 아직까지 내 거 아니지만 사용권을 미리 확보했다면 건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소유권은 뒤에 해도 돼요. 어떤 경우냐? 1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용해도 좋다고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왠지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시킬 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전에 와서 건물 짓느니 건물 좀 빨리 짓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한 건데 중요한 건 다만 요거야. 여기 중요해요. 딴 건 다 안 중요해. 얘만 중요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무슨 말이에요? 얘는 원칙적으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밑에 1, 2, 3, 4 요겁니다. 읽어주시고요.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줄 거요. 100분의 80 이상. 80 이상 동의 없고, 또 그 공유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 뭐라고요?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저를 봐요. 이것은요, 주택법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얘가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법도 나오잖아요. 무조건 뭡니까? 사용권 80% 이상 확보하라. 배웠죠, 그죠? 기억나요? 난다 그래봐, 일단. 나도, 그죠? 그 80% 이상 중에서 두 개 나눈다. 95% 이상이냐, 95% 미만이냐. 95% 이상일 때는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95% 미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이 되고 고시된 날 10년 이전 사람을 제외한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이때 무조건 시가. 공시지가도 아니에요. 감정가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가. 현재 지가 얼마인데? 5억이야. 5억 줄게 해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왜? 알바끼 해서 더 받고 싶은데 시가로 된다고 해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얼마 이상 협의? 3개월. 얼마 이상? 3개월. 어떻게 알았지? 3개월 이상 충분히 뭐라고요? 협의해라. 얘도 똑같아. 80%.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위에 박스에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읽어주는 걸로 끝. 복습할 때. 자, 밑에 매도 청구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에 아까 말한 80% 이상 공유자 중.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자 있단 말이죠. 그 얘기에 뭐라고요? 뭐하고? 시가로. 똑같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잘 안 될 겁니다.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해라 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5번은 됐습니다. 나중에 봐도 되고요. 자, 4번 건축허가의 거부입니다. 건축허가하고자 할 때 다음의 밑에 모든 것들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 등등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면 줄 거예요. 맨 끝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일단 심의 거쳐가지고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원래는요, 허가를 해주는 게 맞아요. 합법적이에요. 고발 이유 없으면 해줘야 되는데 다음 사항은 심의 거쳐서 합법적일지라도 심의 거쳐서 허가를 안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1번 위락 숙박 밑에 주거 교육 환경이 위배가 돼요. 하필이면 아파트가 있는데 길 건너 쪽이 상업지역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학교가 있어. 학교 주변에 위락 숙박 들어온다. 상업지역이 가능해요. 혹시나 주거나 교육 환경에 위해가 된다면은 심의 거쳐가지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번 또 있죠. 2번 방제주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 네 땅은 맞긴 맞는데, 네 땅에 네가 건물 짓겠다는데 내가 허가를 거부할 리는 없다. 그런데 잘 봐라. 여름만 되면 침수되고 여름만 되면 홍수다. 건물 잡아 네가 손해야. 짓지 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박스는 1번과 2번 정도. 5번 건축 허가 제한 등인데요. 이거는 이제 허가 제한. 먼저 허가 제한. 먼저 제한 권자가 첫 번째 국장일 때. 국장은 본인 직접 우리 부동산 공급의 짱이에요. 전 국토, 즉 국토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는 같은 레벨에 있는 주문부 장관의 요청받아서 장관 요청을 받아갖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누가? 국장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관의 요청. 요청도 다 안 돼. 딱 4명만, 4명. 4명만 돼. 누구죠? 바로 누구요? 국, 문, 환, 경. 다 같이 시작. 국문, 환경. 한 번 더 시작. 국문, 환경. 자, 국방. 그럼 누굴까요? 국방부 장관일 겁니다. 다시 한번 국방, 문. 그러면 누굴까요? 문화재청장이죠. 그 다음에 환경부선 누굴까요? 환경부 장관일 겁니다. 국민경제죠. 국민경제니까 경제 누굽니까?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일 겁니다. 장관은 누구든지 한 게 없습니다. 다자는 국문환경. 시작. 국문환경. 근데 시험에요. 참 옛날에 보니까요. 애매하게 교육환경 나왔어요. 얘는 누굽니까? 얘는 환경이 아니라 교육이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과는 관계없다. 그래서 국문환경. 시작. 국문환경.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국문환경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정은 짱이니까 누구든지 특광이든 허가권자라면 누구든지 다, 그죠? 허가권자라면 누구든지 다 제한이 가능하다. 두 번째, 시도 중에서 특시, 특도는 빼고 특시, 특도는 본인이 직접 뭐 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도는 내가 허가권자야. 내가 누구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제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특시, 특도를 뺀 특광도. 특광도는 지역에 있는 누굽니까? 지역 계획. 또 도시 군 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자, 특광도 밑에 누구죠 밑에? 특광 밑에는 구청장. 도 밑에는 시군이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시킵니다. 누구 특광도는? 만약에 특광도가 제한시키면은 첫 번째, 즉시, 뭐라고요? 즉시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근데 보고한 내용이 합당하면은 별 문제 없는데, 야, 내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다. 라고, 두 번째,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해제해라. 해제를 뭐 한다고요? 요거 명이 뭡니까? 명령. 해제를 명할 수, 과거에 해제를 뭐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아니에요. 해제를 요청. 아니에요. 그 내용이 현재 가로 1번, 가로 2번까지 내용입니다. 2번까지. 3번 절차 끝에 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이 심의 거치되고요. 4번 제한기간 몇 년? 2년 이내. 몇 년? 2년 이내. 하지만 1회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뭐 한다고요? 제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5번 통보 공고. 국장이나 특광도는 건축허가 등등등을 제한했다면은 그 목적, 기간 등등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뭐하다고요? 통보하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통보하고 지체 없이 있는 그 사실을 뭐라고요? 공고함으로써 알려줘라. 그래야지만 허가 신청을 안 할 거 아니야, 그 얘기죠. 6번 건축허가의 의무적 취소입니다. 반드시 파란 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번에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것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 나오는 것만 연장이 있습니다. 일단 1년, 2년이니까요. 이거는 뭐냐? 신고 1년에 1년. 근데 허가는 몇 년? 2년. 미착수 2년.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장은 3년입니다.
따라요. 미착수 2년, 공장 3년, 완공불능. 그러니까 2번은 뭐냐? 착수했는데 완공불능입니다. 그리고 3번은 뭐냐? 경공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6개월이 경과했어도 착수 불가능해. 그러면은 무조건 뭡니까?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줄여가지고 경공매 6개월 짧게 할게요. 아시겠죠? 미착수 2년, 공장 3년, 완공 불능, 경공매 6개월. 한 번 더. 미착수 2년, 공장 3년, 완공 불능, 경공매 6개월. 세 가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미착수 2년, 공장 3년은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뭐라고요?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시간 너무 잘 나가네. 좀 쉬었다 합시다.